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나라 돈을 자기 돈인 양 쓰던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낸 11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정부에서 꽃 재배시설 보조금을 받아 만든 비닐하우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딸기 모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영농법인 사무실은 농막 수준입니다. 이렇게 허위 법인을 만들어 보조금을 받은 뒤 나누어 쓴 혐의로 55살 정모 씨 등 7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자기 부담금 2억 5천만 원은 내지 않고 2011년부터 보조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하락하는 걸 개인들이 시행하고 했으니까 그거는 잘못됐는데 사업 하락하는 걸 우리 사업만 잘 해내면 안 되겠나 하는 좀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농산물 관련 기계와 기술 개발 명목으로 2008년부터 5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입한 기계로 기술 개발을 마친 것처럼 조작했고 일부 금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나라 돈은 무조건 내가 신청해서 선정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라고만 아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더 안 하는 그런 인식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내거나 횡령한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수질 감시 장치를 조작한 것이 확인돼 환경당국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밀양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밀양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정화 처리한 물이 강으로 흘러듭니다. 방류수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자동 측정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측정값을 조작한 겁니다. 하수처리 시설 위탁업체는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보고받은 건도 있고 안 받은 건도 있고 대부분 그게 직원들이 일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게 지시한 부분이 그런 거죠. TMS 수질 자동 측정기기 조작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환경부의 첫 특별 단속 당시 의령에서 조작이 적발됐습니다.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식수원인 용담댐에 수질 측정기기를 조작해 물을 방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부산환경공단도 이달 초 성과급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수질 측정 장치실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센서까지 달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데다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지도해 왔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유역환경청으로 업무 이관이 돼서 상대적 악도 검사를 철저히 하면서 TMS 측정기기의 조작 여부도 확실하게 점검을. 식수원에 흘러드는 방류수의 수질을 원격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TMS. 환경부는 도입 7년 만에 감독 시스템 보완과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시내 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에 실린 철제 화물에 택시가 부딪히면서 뒷좌석에 있던 승객 23살 하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에 적재된 철제 화물에 택시가 추돌한 것으로 보고 트레일러 운전자 40살 황모 씨와 택시 운전자 66살 박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해경찰서는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48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반 동안 단기간에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투자하면 일주일에 5에서 10%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69명으로부터 210억 원을 받아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중국에서 STX 대련에 대출을 해주며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해 손실을 보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산업은행이 STX 대련에 1,200억 원을 대출하며 담보 설정 뒤 등록 절차를 확인하지 않아 미 상환금 450억 원에 대한 담보권 행사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STX 대련이 중국 당국에 담보 등록을 해야 하지만 누락했고 산업은행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중국 법원 파산관리인이 담보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안 한 마을의 식수로 쓰던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주민들에게선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함안의 한 마을이 식수로 쓰는 지하수 시설입니다. 지난 5월 이곳에서는 발암물질인 비소가 수질 기준보다 10배 넘게 검출되는 등 지하수 5곳에서 비소가 나왔습니다. 주민 200여 명이 지난해 검사 이후 최장 1년 동안 비소에 노출됐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주민 2명에게서 국제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은 국제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무기비소 검출량이 주변 지역 주민과 비교해 어른은 2배, 어린이는 3배가 넘었습니다. 좋은 공기, 좋은 물, 자연과 함께 뛰어놀고 그런 마음에 애들을 시골에서 키우고 있는데 부모로서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조사단은 마을 주변 지하 암석에 있던 비소가 지하수에 녹아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석 속에 있던 비소 화합물들이 물에 용해되어서 지하수로 유치게 되게 됩니다. 일단은 그 주변에는 어느 곳에 파도 아마 비소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조사단은 주변 토양의 오염 정도와 농산물의 비소 검출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은 대부분 비가 그친 모습입니다. 하지만 남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고 이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따라서 흐린 하늘 속에 낮 동안에도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크게 덥지 않으니까요. 너무 얇은 옷차림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구름 많은 하늘빛을 띠겠고 아침까지 안개가 남아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창원이 19.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은 대체로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동이 26도, 진주가 2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해안 지역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해 동부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연휴 기간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남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김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센터가 오는 11월 주초면 골든루트 산업단지에서 개관합니다. 한국물가협회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21개 추석 선물 세트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가격이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센트럴이 직원 책 읽기 행사와 사내 독서 인프라 구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독서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창원상이 조사 결과 창원 지역 외국인 투자기업 23개사의 근무 인원이 최근 3년 사이 924명, 12.6% 증가했습니다. 경상남도 보건당국은 추석 연휴 4일 동안 종합병원 응급실과 응급의료센터 등 60곳은 정상 가동하고 병의원급과 보건소는 당직제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약국 1,700곳도 당직제로 문을 엽니다.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은 연휴 첫날 1,100곳, 마지막 날 1,500곳이며 중간 이틀은 260곳에서 500곳입니다.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 확인은 전화 119와 129번입니다. 최근 10년간 경남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의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고 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 거제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공시지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남은 최근 10년 새 땅값이 83.81% 올라 광역지자체 가운데 울산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또 기초지자체별로는 거제시가 10년 새 190% 상승해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통영과 거제시 산하 공기업들이 임금 피크제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경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지난 8월부터 계속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 산하 공기업인 통영관광개발공사 노사 역시 임금 피크제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해양 오염 사고에 대비해 해경이 방제정 긴급 출동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과 방제업체 등과 함께 연휴 기간 비상연락체제를 재정비하고 오염 사고 위험성이 높은 선박은 실시간 교통관제를 통해 방제정을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현장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 해양 오염 사고 8건이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